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지막에 윤석열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초에 이어서 2년 7개월 만이라니까 거의 3년 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네요. 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4월 24일이죠. 2013년. 네. 그때 보도 편집국장들하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이어서 5월 15일에 정치부장, 5월 30일에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7월 10일에 논설 실장 또 해설위원장들과 잇따라 언론과의 소통을 가진 데 이제 한 3년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뭐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아주 잘한 일이다. 그동안 뭐 소통 부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뭐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급한 것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노동 입법 등을 포함한 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 문제. 그러나 아무래도 언론 쪽에서는 뭐 총선 이후에 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와 관련해서 인적쇄신 소위 말해서 청와대나 내각 개편이라든가 또 어떤 국정운영 방향의 스타일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소야 전국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언론 쪽은 또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면 또 답을 안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무래도 듣는 자리가 많이 되지 않겠나. 언론이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니까 질의를 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2013년 7월 이후에는 그동안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좀 하시고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의 끝일지 아니면 향후 정부 운영에서 계속해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경우가 3년 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소통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한 90분 정도에 걸쳐서 그 공개 형식입니다. 공개 형식이고 그 보도 편집국장에서 한 40여 명과 이제 한다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그 내용적인 게 다 다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시던 것 또 이번 기회에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 짚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국면은 꼭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민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민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거거든요. 정부 여당 전체를 향한 거기 때문에 그에 호응하는 뜻에서 그 사과 문제 또 그리고 친박 해체할 여부 문제 또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진일보한 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하고 그대로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부분이 이제 국정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국회의 탓만 너무 한 게 아니냐. 사실 국정의 성공과 실패는 정부의 책임이고 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국가에 대한 뭐 제가 애국심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국민을 중심에 두셔가지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면 식사하신 자리까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셨겠지만은 재밌는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주고받는 말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주승용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지금 여당이 물을 많이 먹더니 비빔냉면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주로 우리 언론계에서 주로 뭐 이렇게 낙종을 했을 때 물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일반화돼 가지고 물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총선에서 많이 떨어졌다 참패를 했다 뭐 그걸 비유한 것 같은데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번에 지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참석을 했는데 원래 자리는 원유철 대표가 있으면 그 앞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마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예. 1, 2당이. 예. 근데 주승용 원내대표가 마주보고 예. 그 옆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식당이라지만 좀 자리 배치가 좀 네, 이상하더라고요. 자리 배치도 그래서 네. 야 역시 국민의당의 위상이 저렇게 올라갔나 할 정도로 어쨌든 괄목 상대할 만큼 국민의당이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 위상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화기애애하게 3당 원내대표가 회합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일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쟁점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한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원내 수석 대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네. 합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이번 19대 국회가 너무 일을 안 했다 이런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마지막 예. 임시국회에서 뭐 무쟁점 법안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 신해철법이라든가 꼭 통과시켜야 할 그런 그렇죠. 생활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다 계류되어 있어요. 자꾸 뭐 다른 법안, 쟁점법안과 연계해 갖고 다 묶어놨는데 그런 것도 일괄 처리하시고 네. 또 뭐 규제 프리존 네네. 이런 특별법이라든가 정말 이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여야가 화합해서 뭐 네. 화합해서 비빔밥만 먹고 비빔냉면만 먹지 마시고 예. 이렇게 화합해서 단합해 가지고 좀 예. 잘해서 유정의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19대 국회 뭐 마지막 어쨌든 유종의미 거두자고 마련한 자리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뭐 쟁점 법안 같은 경우 뜻을 못 이뤄서 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식당 장면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 네. 그 이게 비공식 자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서로 잘 알고 지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형아우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예. 그 주승용 의원이 최연장자고 이종걸 원유철 원내대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예우를 한 거로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네. 그리고 그 이번 임시국회가 이분들로서는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 임기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네네. 그 원내대표 1년 동안 사실 그동안 별로 한 게 없다라는 비판에 다 직면해 있거든요. 예. 마무리라도 한번 제대로 해서 네. 국민들 눈에 들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법안을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예. 사실요 우리 헌정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회 통과된 법안은 네. 19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 한 1,700여 건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률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그 양과 질이 중요한 거죠. 예, 양보다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미흡한 점이 있고 네. 또 이번에는 그 쟁점 법안이 여럿 있는 데다가 네. 또 3당 체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조율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뭐 방금 우리 고 교수님이 예. 말씀하셨듯이 그 신해철 법을 비롯해서 또 이미 그 법사위를 통과해가지고 예. 계류돼 있는 거 예. 상임위를 통과시켜서 법사위를 해서 원만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법안을 일정하게는 처리할 걸로 네네. 예상됩니다. 네네. 어쨌든 19대 국회 마지막은 어쨌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총선 이후의 상황, 각 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일단 새누리당의 당선인 대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쟁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개파 갈등도 심하고요. 어떻게 뭐 내일은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새 원내대표부터 당장 선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는 이제 5월 3일 날 이렇게 그렇죠. 선출하게 돼 있고 내일은 이제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네. 복당 문제라든가 네. 또 원내대표 선출 문제, 비대위 구성 문제, 예. 그 나아가서는 전당대 당권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총선 이후 지금 사실상 새누리당이 난파 상태랄까 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당선자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통해서 네. 이 총선 민의에 대해서 네. 정말 대우각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네. 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갈 어떤 그 총선 이후 전국 운영 구상 네. 또 당이 내년 대선까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목표와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일 어떤 결론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큰 줄기는 네. 큰 가닥은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래 질까가 지금 걱정입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네. 집권당이 흔들리고 저렇게 그렇죠. 난파 상태에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게 집권 세력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예. 야당도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핵심은 역시 여권 세력인데 네, 네. 집권당이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네. 내일은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뭐 친박 비박 이런 얘기 이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 예. 뭐 찬밥도 신밥 따질 때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는 뭐 친박 비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좀 어떤 공감대를 이뤄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제 새누리당이 정신 차려서 뭔가 네.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해 나갈 모양이다. 네. 이런 어떤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을 지켜보시는 분들 또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달라질 텐데 지금 난파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냐면 북한에서 SLBM 실험을 했는데도 논평조차 못 냈다고 늦게 나오는 그만큼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선이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선인 대회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허심탄회한 얘기가 혹시 갈등이나 막 충돌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우선 네. 당선자들이 122명인데 네. 이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일단 본인은 즐거운 일이고 그 축하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들뜬 기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네. 당내 상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당선자 대회라는 것이 그 좀 느슨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좋게 말하면 백가쟁명이 좀 이루어지고 예.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일 겁니다. 네, 네. 여기서 뭐가 모아지겠습니까? 예. 의견이 표출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두 가지 갈래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다음 달 초 3일에 있게 되는데 예. 사실 그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선출도 중요합니다. 네. 국회의장당 구성하고 원구성 문제를 협의를 잘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 일만 잘하는 걸로 가도 될 겁니다. 원내대표는. 네, 네. 근데 저 국민이 바라보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제가 볼 때 새누리당 어떻게 바꿀 거냐니까 네. 이 부분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당내 인사로 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물 건너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는 외부 인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박 비박이 덮여진다고 해서 네.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종기가 있는데 짜내야지 이걸 덮어버린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네, 네. 국민의 눈높이로 맞는 그 갈아엎는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점이 필요합니다. 네, 네.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지난번 총선 전에 어려울 때 지도부가 다 모여서 김무성 대표랑 비빔밥 해가지고 예, 다 그랬었죠. 비벼서 같이 먹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단합이 되고 비벼졌느냐. 합의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미봉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이번에 비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금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국회와 관련해서만도 네, 네. 또 대비를 해야 하니까 예. 20대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도 놔두고 네. 비대위는 별도로 구성해서 정말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야겠다. 그런데 과연 당내 인사로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네. 제 생각도 원내에서 당 밖의 사람 중에서 정치를 잘 알고 경험이 네. 있는 분,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교수들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정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이론적 뭐 논리 이런 것은 잘 세우는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시간 예.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뭐 비대위원으로 뭐 한두 명 넣어서 좀 새로운 자문을 받는 발상, 네. 아이디어를 얻고 정말 정치를 좀 알고 좀 개혁적인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정말 당을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해서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중심을 잡고 네. 또 내년 대권까지 어떻게 나아갈지 이 부분은 따로 해야 할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외부 시선으로 좀 따끔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총선 뒤에 지도체제 문제 아직도 정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만찬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비공개
합의추대 얘기하는데 결국은 또 좀 약간 좀 합의추대 얘기는 좀 없던 일로 좀 약간 결정이 되는 분위기죠, 약간. 저는 뭐 보는 시각이 다양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결국 김종인 대표의 체제로 해서 가는 게 현상 유지이자 네. 그 나름대로의 절충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관계 설정이 이제 현안이 된 거죠. 예, 예.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가 그 지난번 총선 전까지는 SNS 정치 정도 예.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는 정도니까 서로 각자 행동을 하면서 예.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당 운영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와 이제 입장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은행 네, 이것 네. 자체가 조금 서로 간에 갈등을 만들어요. 예, 예. 말로. 예, 예. 저는 그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고 예,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놔두고 일단은 네. 지금 공개된 부분에서 나온 부분에서 하자면은 네네. 두 분이 제가 볼 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서로 간에 이해가 달랐던 겁니다. 네. 그날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는 두 분 다 기분이 좋아가 싱글벙글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말에서 다 엇박자가 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해석 문제인데 그 김종인 대표로서는 본인에 대한 그 체제 유지, 네. 특히 그 경선의 방식 유무와 상관없이 합의 추대든 전대 연기든 일정하게 본인 체제가 유지된다고 감을 잡은 걸로 저는 예, 예. 해석을 하고 예,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아니 친노라든지 물론 특히 문재인계를 비롯한 친노라든지 또 비노 그리고 또 이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그렇죠. 여러 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을 상황을 봤을 때에 이분이 제가 볼 때 이거 개인 성품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제가 볼 때 카리스마 문제하고 특히 네. 결단에서의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본인이 나서기도 그렇고 조율이 되겠느냐 네네. 이런 뉘앙스를 본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본인은 고충을 토로한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간극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을 하겠다 했다가도 또 이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메시지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좀 지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네. MK의 전에부터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랬죠. 저는 사실상 결변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지금 대표를 더 하고 싶어요. 네. 합의 추대든 사실상 합의 추대의 형식의 경선이든. 네, 예. 근데 문재인 대표는 좀 대표로서는 대선까지 가야 하는데 새로 이제 대표가 네, 선출되면 그건 좀 그렇다.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말하자면은 뭘 그냥 걱정하는 걸까요? 경제 부분만 맡으셔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장명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수권비전위원회 그렇게 장명해올 정도면은 네.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한테 뭘 얘기하겠다는 바라는지. 것을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만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네. 만나서 아이고 뭐 당권 나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 있을 겁니다 예. 하는데 벌써 수권비전위원회 그러니까 계약까지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까요. 거기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네. 자리가 뭐는 자리냐? 역시 앞으로 대권까지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슈나 화두는 경제 문제가 될 수밖에 예.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맡아서 네. 이렇게 하시고 예. 당이라든가 전체 전국 관리는 좀 그동안 맞아주십시오. 지켜본 바로는 예. 김종인 대표로서는 좀 불안한 리더십 네. 또 어떻게 보면 독선적 리더십으로 자기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기는 좀 껄끄럽다. 네. 대신 김종인 대표가 필요하니까 네네. 그런 경제 전반을 맡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섭섭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한 얘기는 다 헛소리야. 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나겠다고. 네, 네. 제가 조금만 더 붙여도 네네. 되겠습니까? 사실 두 분 사이의 신뢰는 이미 전부터 깨어져 있다고 보고 예.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봅니다. 예, 예. 목표가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향점이 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 후보 되는 것이고 김종인 전 대표는 수권 정당 만드는 것이고 이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오히려 제가 역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김종인 대표를 쳤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랬을 때에 문재인 전 대표는 또 약속을 안 지키는 인물. 네, 네. 그리고 당내 그 친노 패권주의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예, 예. 그리고 당 내분이 본격화할 겁니다. 예. 그리고 토사구팽한 이런 전례로 또 남을 것이고. 네. 이런 등등에다가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고 안 나서고도 중요하지만 김종인 대표가 이 자리에 안 있게 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반전 시작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물러날 때와 들어갈 때를 알아야 하는데 예, 박수치 때 떠나는 게 옳고 김정인 대표 입장에서 이제 좀 떠나는 게 좋겠다. 네. 어차피 구원투수로 오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 구원투수로 역할을 훌륭히 하셨어요. 예, 제가 볼 예. 때는 뭐 평가받을 100점은 만한, 아니지만 예. 7, 80점 맞을 정도로 훌륭히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예. 떠나는 게 맞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완곡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정인 대표는 그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게 예. 이 현재 비대위 체제가 좀 더 유지가 될지 어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두 분 간의 신뢰 관계는 깨졌다고 봐야 하고 네, 네. 김정인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특히 박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 박원순, 안희정, 예, 예. 뭐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얘기를 하시고 비대위 체제도 손학규계를 많이 대부분 핵심적으로 예, 예. 이렇게 챙겼고 또 지난번 총선 막바지에 손학규 대표보다 또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네, 이런 걸 네. 때는 김종인 대표는 글쎄 문재인보다는 손학규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혹시 하지 않는가 예, 예.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표라든가 예, 친문 입장에서는 예. 제 양반이 딴 생각을 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예.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네. 수권비전위원회 네, 네. 경제를 총괄하시고 예. 또 집권했을 때 그러한 그 어떤 그 청사진이랄까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서 예, 예. 쿨하게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생각이 아닌가 네, 해요. 네. 이렇게 갈등하는 모양으로 물러나신다든가 팽당하는 모습으로 물러나실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참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혜원 당선자 한마디가 좀 생각이 좀 나서 좋은 관계도 아니고 나쁜 관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이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닥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다 얘기하는데 좋은 관계도 아니다란 말이 좀 사실은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네네. 손혜원 당선자 이분의 말씀이 본인 입장에서는 맞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뭐 사실 이런 역할을 또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손혜원 당선자의 위치에서 그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특히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그 인품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인 그 계산이란 게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네. 저는 굳이, 나름대로 예. 두 분 사이의 상황 예. 관계에 대해서 뭐 예. 언급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굳이 해석할 의미까지는 둘 필요 없다 그렇죠. 뜻이군요. 7월에 전당대회가 원래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은 예정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갈까요?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좀 현재 김종인 체제를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총선 끝나자마자 전대회 해가지고 당내 뭐 친노니 비노니 뭐 여러 계파 갈등 양상이 나타날 경우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네. 무슨 소리냐 비대위를 지금 일당이 됐는데 무슨 비상 상황 때문에 만드는 네. 거고 그건 이제 새누리당이 비상 상황이지 여기는 이미 승리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거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새로운 뭔가 신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엊그저께 그 회동의 결과로 봐서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바지 사장 네.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을 계속 끌고 가실까 힘도 없는 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 네. 문재인 대표의 뭐 더 깊은 속셈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뭐 일부러 기자 만나서 불러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상처받고 네. 합의 추대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 자리에 내가 눌러 앉아갖고 좀 더 대표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인이 그 자존심이 높은 분이 용납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죠. 국민의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도 뭐 DJP 연합 사례를 좀 들고 있던데 어떤 계산이라고 좀 볼까요? 제가 볼 때 네. 양다리 다 걸쳐놓기죠. 양다리 지금 걸치기다. 예. 소위 말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네. 걸 두고 꽃놀이 패라 그럽니다. 이게 그 지난번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결에서 하는데 바둑 용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네. 더민주와는 당연히 연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예. 당의 기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호남이라는 연결고리로 해서 결국은 편하게 합쳐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네네. 야권 통합 연대 차원에서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후보 단일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간단치 않습니다. 예. 문재인, 안철수라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진 확실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예. 그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예, 예. 뭐 최소한 내년 10월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네,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정치적 화두라는 게 늘 오갈 텐데 네. 사실 3당 체제로 애가 이 3정립 체제가 계속 가는 경우로는 네. 이 정치적인 재미가 좀 덜합니다. 제가 볼 때. 예. 결국은 이제 여당과의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지도부가 방향을 잃고 내분이 이어지고 서서히 무너지면은 예. 그 일부가 그 국민의당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무엇보다 이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듯이 국민의당에 새누리당의 그 지지층이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었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더 흡인력이 있습니다. 네, 네. 중도, 합리적 보수 이런 걸 내세웠을 때 그 거부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 차원의 접근은 뭐 당연한 것이고 갈수록 강화될 거로 봐야 됩니다. 예, 예.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호남 어떤 민심에 대한 응답이다. 호남에서 이번에 국민의당을 전적으로 밀어준 것은 예. 수권,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보다도 수권이 가능하느냐 예, 그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건데 예. 그에 대해서 호남의 이런 그 대주주들 네. 말하자면 호남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호남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네. 우리가 호남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네. 그러나 얼마든지 연립 정부를 할 경우 예. 호남의 집권도 가능하고 그 일정 부분 몫을 참여할 수 차지할 있고. 수 있고 예.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예, 예.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연대나 통합 앞으로 네. 그걸 꼭 더불어민주당으로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이 분화될 수도 있고 네, 네. 지금 이번에 국민의당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개혁적 보수 세력들이 국민의당의 지지를 거기에 표를 찍어준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분화된다든가 거기 쪼개져 나와갖고 뭐 꼭 더불어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또 다른 거기서 뭐 이런 정당이 태동을 나면 거기하고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당제 체제인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말하자면은 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예. 독자 신당으로 간다.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호남의 주주와 대주주들과 안철수 대표 간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타협점을 찾은 거죠. 네, 그래서 네, 경우에 네. 따라서 우리 연립정부도 오고 호남 사람들한테도 우리 수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로 호남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일단 보니까 뭐 야권 연대가 어려운 더민주보다는 새누리당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새누리당의 분화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대목이 있네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안철수 그 대표를 좀 도와줬던 윤여준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추진 단장 자리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제 네네. 제가 볼 때 해프닝으로 보고요. 아, 이것도 해프닝인가요? 윤여준 전 창당 준비위원장께서 네. 남경필 경기지사를 도와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게요? 네네. 그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글쎄, 우리 뭐 윤여준 전 장관이 워낙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 또 남경필 전 지사 그쪽에 갔다가 또 언제 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켜보십시다. 네네.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요? 하도 뭐 여기저기 원턴 정도가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네네. 어느 쪽에 가 계시는지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네. 또
그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사람을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까지는 또 큰 의미는 없는 거겠군요. 뭐 그런 제가 볼 면에서는. 때는 그거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함께 짚어주신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